박수로 정석선이 정말 멋집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엄청난 셀럽이었어요. 엄청난 그 스타였고 지금의 스타하고 비슷했어요. 옛날에 뭐 설마 그랬으랴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오빠 부대가 있었고 그 기절해서 쓰러졌어요. 네, 여자분들이. 네, 이게 최초의 매니저가 있고 최초라는 수식어가 엄청 붙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키 185, 외모, 연주 실력, 피아노, 인기가 대중들한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평가절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렇게 인기 있으니까 좀 진지하지 않겠지. 하지만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적 실력이 대단했고요. 네, 굉장히 잘생겼죠. 네, 마이클 잭슨 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1992년부터 2년 사이에 이 데인저러스 투어를 했었는데요. 네, 엄청나게 위험한 공연이었어요. 할 때마다 사람이 죽고 심장마비 걸려 죽고 사람이 밟혀 죽고. 네, 공연마다 1000명 단위로 실려 나가니까 미리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많은 앰뷸런스가 와 있어야 되고. 네, 역사상 가장 인기 있었던 아마 팝 스타였을 것입니다. 네, 가사 내용도 나를 구원해줘. 요단강처럼 나를 안아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음은 관객들 소리예요? 아니, 저 오늘 이상해요. 윙 하는 소리가 굉장히 이상해요. 저 이벤트 회사에서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저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저렇게 좀 너무 과감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가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경호원들은 정말 힘든 거죠, 저런 경우는. 네,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과 비슷한 이런 경험을 아마 리스트가 그 이상으로 했을 거예요. 그 옛날에 뭐 또 더 대단했겠죠. 마차가 300대 정도가 뒤를 따르고 그랬었습니다. 셀레브레이트, 줄임말로 셀럽이라고 합니다. 대중 음악을 하면서 또 아니면 유명인들한테 붙이는 말이죠. 그런 대중한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셀러브리티, 이 말을 처음 사용한 게 리스트입니다. 연주자 중에서 매니저를 처음 사용한 것도 리스트.
청중은 체면에 걸리듯이 그에게 그냥 홀려버렸어. 네, 셀레브리티 드라마도 있었죠. 이 용어가 리스트부터 시작됐으리라고는 아마 생각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이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유명인이란. 네, 리스트 연주를 듣다가 저렇게 기절하고 청중은 꽃이나 보석을 무대로 던져. 보석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속옷도 집어 던지고 보석도 던지고. 네,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손끝에 키스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홍차 찌꺼기를 자신의 향수병에 담고, 리스트가 묵었던 호텔에 침입해서 욕실에 남은 목욕물을 훔쳐갔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스타였죠. 옛날에 저런 게 가능할까? 이 사람 돈 많지 않았는데 구경을 갑니다. 안데르센 잘 아시죠? 네, 리스트에 연주 가서. 네, 제가 문제 하나 여기서 드립니다. 리스트 독주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독주회라는 말, 독주, 솔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리스트 때 처음 이제 시작된 그런 용어가 있어요. 혼자 하는 거. 맞춰보세요. 이 많은 사람 중에 그걸 아는 분이 한 분도 아니거든요. 제가 맞춰도 네네네. 그렇죠. 세 분 나왔네. 리사이틀. 리사이틀이라는 말은 이제 독백이라는 말입니다. 연주하고 무슨 상관이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말도 하면서 뭐 신청곡도 받고 설명도 해주고 해서 혼자 처음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혼자 처음 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피아노는 혼자 하는 게 없었어요. 다른 악기와 같이 하든가 아니면 피아노도 독주회를 하긴 하지만 다른 악기도 같이 하든가 이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최초로 연주회를 리스트가 했습니다. 네, 리사이틀입니다. 그리고 리스트가 피아노 연주에서 처음 시도한 일이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거 내려오고 있어요. 네, 악기로서 처음 시도한 일, 피아노 연주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피아노 어떻게 연주해요? 네, 그럼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죠?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리스트 이전에는 정면으로 보고 연주를 했어요. 근데 리스트가 오른쪽 옆모습에 자신이 있었대요. 네. 네, 그리고 자신의 피아노 건반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피아노 뚜껑은 닫혀 있는 거지 저렇게 열고 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리스트가 처음으로, 지금은 당연하죠. 저렇게 옆으로 해놓고 뚜껑 열고 당연한 건데, 그 리스트 때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다음 강의 때 바그너 같은 경우 오케스트라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 바그너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오페라 할 때는 밑으로, 피트 밑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외워서 연주를 하는 것도 리스트가 이제 처음으로 한 겁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는 외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건반을 많이 써서. 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거짓말 하고 있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항상 증거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요. 정말 영혼이 맑아집니다. 네, 리스트는 저 헝가리 땅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이제 라이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정치적으로는 헝가리 땅인데 오스트리아하고 굉장히 가까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헝가리 말도 할 줄 모르고 자기의 그 정체성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아버지는 이제 아마추어 첼로를 하면서 그 에스테르 하지 가면 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든
그 저택이 있거든요. 하이든이 일했던 곳, 에스트라지. 거기서 아마추어지만 같이 껴서 틈틈이 이렇게 같이 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영향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리스트가 날 때 혜성이 저렇게 엄청난 혜성이 떠 있었어요. 저 거짓말 같은데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 저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면 있어요. 저 인터넷 쳐보면. 그 다음에 리스트가 태어나던 10월에 가장 밝게 빛났어요. 저게 8개월 동안이나 저런 혜성이 저런 큼직한 게 역사에 저렇게 태어날 때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뭔가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가 달라요. 리스트는 꽤 풍족한 2년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음악을 너무나 잘해서 그 도시에서도 굉장히 아껴주고 또 분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겠다, 좋은 선생님을 가르쳐야겠다 해서 체르니, 여러분 잘 아시죠? 체르니 30번, 40번, 뭐 100번 이거 뛴 다음에 쇼팽 뛰죠. 그 다음에 리스트. 체르니에게 갔어요. 교본으로 유명한. 이 사람 굉장히 비싸게 가르치거든요. 저 더 이상 받을 제자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 애 하는 거 한 번만 봐주세요. 보고서 말씀하셔요. 그래봤자 기다려봤자 소용없어요. 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잘 친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100m예요. 그냥 돌아가세요. 한참 있다 나오니까 아직도 계세요? 네, 리스트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네, 이 당시에 사랑의 꿈을 쳤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 이런 어떤 피아노를 쳤다는 겁니다. 네, 체르니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라? 키는 멀대같이 커가지고 흐물흐물거리는데 피아노는 이거 보통 솜씨가 아닌데 딱 치는 첫 소리 들으면 알거든요. 이번에 거꾸로 리스트에게 갑니다. 이봐 리스트, 내가 돈 안 받고 가르쳐줄게. 나한테 배워. 감사합니다 선생님. 배울 수 있는 데까지 배워볼게요. 아니야, 계속 나한테 배워야 돼. 너 딴 데 가지 마. 내가 돈 안 받는다니까. 이렇게 해서 무료로 배웁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던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네, 이 체린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베토벤의 제자입니다.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레슨비도 엄청나게 비쌌고. 병약해 보이는 그 아이는 피아노 앞에서 술 취한 듯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바닥에 굴러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그의 연주는 불규칙하고 단정치 못하고 혼란스러웠다. 건반 여기저기를 손가락이 제멋대로 굴러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자연의 재능을 갖고 있었다. 내가 준 악보를 무엇이든 완벽하게 연주했다. 그는 이미 자연이 내려준 피아니스트였다. 네, 어릴 적부터 벌써 전 세계의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리에리, 모차르트와 막상 막하였던 그 영화 속의 살리에리, 이 사람에게도 배웠어요. 네, 최초의 연주회를 엽니다. 9살 때. 근데 그 도시에 사는 귀족이란 귀족은 모두 참석했어요. 걔 유명하다는 애. 걔가 연주회를 한대. 천재라며. 걔 한번 어떻게 하면 보러 가야겠다. 네, 소문이 나가지고 귀족이란 귀족들은 다 모였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잘하나 실험을 해보려고 복잡한 악보를 막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신청곡도 받았어요. 너 이것 좀 쳐봐. 근데 이 9살짜리가 다 치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제 유학을 보내야 하잖아요. 유학도 보내고, 지금이야 유학이 쉽지만 옛날엔 쉬운 게 아니죠. 아무리 분홍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너무 어려운 얘기죠. 누군가 보호자도 같이 가야 되고, 선생님한테 레슨 받으려면 학교 다니려면 또 돈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 학자금을 모아줘요. 그 귀족들이. 야, 이거 일생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이런 천재가 우리 동네에서 마을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학장을 마련하자. 돈을 벗습니다. 그리고 보내요.
그럼 보호자가 같이 가니까 아버지가 같이 갈 거 아니야. 일본 휴가를 얻어서 에스트레를 하지에서 또 아버지가 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토지를 관리하고 뭐 그런 일도 했었거든요. 예, 거기서 빨리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아예 가든가 여기 그만두고 가든가 오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아들을 택합니다, 아버지. 네, 그거 굉장히 좋은 취직자리인데 그거 그만둡니다. 아들하고 같이 제국에서도 빈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매니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베토벤도 찾아갔어요. 우리의 신동이니까 한번 봐달라고 베토벤을 찾아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한 말이 있어요. 신동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자. 그만 좀 데려오라고. 안 봐도 뻔하다고. 네, 그랬었는데 그 이제 신들라라는 사람이 이번 아이는 틀리다고 한번 보라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 한번 가봅시다. 이제 가봤어요. 근데 베토벤 곡을 9살짜리가 엄청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키스를 해주고 뽀뽀를 하고 안아줬습니다. 리스트는 이 사실을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떠오르는 도시, 떠오르는 나라 프랑스 파리로 또 달려갑니다. 네, 외국이라는 이유로 학교 입학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작곡만을 교수하게 개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네, 거기서 살롱 음악계를 석권을 해버려요. 네, 워낙 피아노를 잘 치니까. 네, 살롱 음악계라고 그러면 이제 요 정도 되는 인원을 모아놓고 막 치고 카페 같은 데서 이제 그러는 거죠. 유명이 됩니다. 네, 3년 동안 연주를 다니는데 이제 어머니가 좀 지쳐요, 먼저. 이렇게 3명이 다니다가 1명이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맥이 빠지죠. 그것도 어머니가 이제 두 분이 계속 다니시라고. 나는 힘들어갖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두 분이 다니시라고.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싫은 거죠. 그 연주 활동을 하는데 회의를 느껴요. 연주도 어쩌다가 한두 번이지 계속 일이 되니까 자기가 무슨 창경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내가 좋은 게 뭐지 이게?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계속 앵벌이 생활처럼 그 돈을 번다고 그 돈을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둔다고 그래요. 아버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정신 차려 임마. 할 때 제대로. 네, 저런 걸 연습하다가 슈만은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여기다 추를 매달아가지고 막 더 단련한다고 하다가 그 정도로 리스트 곡은 너무 어려워. 애들한테 리스트 곡 가지고 너 리스트 곡 한번 쳐봐 이러면 애들 울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힘든 거를 한마디 연습하는데 몇 달 연습해야 돼. 네, 그 정도로 어려운 거를 리스트는 해냈어요. 아버지와 불화가 깊었었는데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에게 음악에 충실하고 이거를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냥 떠나시지 뭘 한 가지 남기셨어요. 조금 이따 문제로 남깁니다. 네,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막 싸우다가 이제 어머니까지 자기가 보살펴야 되는 거야. 다 혼자 다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이미 자기는 어느 정도 피아노 잘 치고 하니까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돈 벌어야죠. 닥치는 대로 합니다. 피아노 과외, 연주, 작곡. 자, 아버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뭘 조심하라고 그랬을까요? 여자. 네, 여자를 조심하라고. 이미 알아본 거예요. 얘 분명히 여자 때문에 정신 못 차릴 거다 알아본 거예요. 잘생겼지, 피아노 잘 치지. 항상 여자, 그러니까 리스트가 여자한테 항상 접근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리스트한테 접근을 해서 문제가 돼요.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리스트는 아쉬울 게 없죠. 자, 그런데 바로 여자를 사귀입니다. 네, 쇼팽과 친구였습니다. 쇼팽보다는 1살 더 많아요.
예, 친구로 지냈는데 예, 지난번에 들려드렸던 피아노 협주곡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1번의 2악장입니다. 네, 제자를 가르치면 꼭 제자만 가르쳐야 되는데 음악만 가르쳐야 되는데 항상 사랑을 같이 가르치죠.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네, 근데 이번에는 장관의 딸을 좋아했어요. 카롤린을. 어머니도 좋아했어요. 뭐 피아노도 잘 치고 장래성도 좋고 뭐 귀족은 아니지만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는 싫어했어요. 귀족도 아닌 것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리스트는 절망에 빠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돼요. 내가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구나. 나는 귀족이 아니구나.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종교에 심취합니다. 성직자가 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진지하고 신앙심도 깊었고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좀 실수는 있었지만 유혹에도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인생 전체적으로 볼 때 누가 뭐래도 성직자였습니다. 근데 아직은 젊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직자가 되기로 합니다. 혁명이 일어났어요. 쇼팽 같은 경우는 이 혁명이 일어나갖고 연주를 잘 하고 있었는데 실패를 해요. 하지만 이게 기회가 됐어요. 나폴레옹이 이제 실각하고 빈회의에서 원래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왕권을 강화하자. 나폴레옹이 정권 잡는 바람에 한 세대가 다 사라져버리고 전쟁만 하고 사람만 계속 죽고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부르봉 왕조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전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는 건 아닌데 또 실망합니다. 민주주의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또 7월 혁명이 다시 일어납니다. 점차 이제 민주주의가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얻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귀족이 아니어도 정치인이 아니어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파가니니를 봅니다. 이 사람 연주를 보고 쇼팽도 그랬던 것처럼 나 음악할래. 잠시 보겠습니다. 똑같이 재현한 겁니다. 파가니니가 먼저 저러고 있었어요. 파가니는 괴물 같은 주법이었어요.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주법을 해놓고 제자를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알려주기 싫어서. 그래서 음악사에서는 좋게 평가받고 있지 않아요. 제자를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 하는 주법으로 했고 또 엄청난 연습을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또 불가능하다고 하는 왼손 피치카도 주법을 합니다. 그냥 왼손으로, 원래 오른손으로 튕겨야 되는데 왼손으로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바람둥이였어요. 네, 아까 이제 들으신, 그래서 파가니니 곡을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많이 편곡을 해요. 그 리스트 곡인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리스트의 많은 곡들이 파가니니의 주제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이걸 기타로도 합니다. 참 듣기 좋죠. 클래식 기타로 연주합니다. 카프리스 24번이에요.
카프리스라는 말은 형식에서 좀 벗어나서 과감하게 연주한다는 뜻입니다. 네, 많은 연주자들이 자기의 기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곡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이름이 이상해요. 마리다고 부인. 이름이 좀 이상한 마리다고 백작 부인을 만납니다. 정략 결혼을 해서 그냥 따로 살아요. 그 다음에 그 남자는 15위였었고, 그래서 별거 하고 있는 중인데, 리스트가 만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리스트가. 살롱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네,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눈에 띄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예, 그 여성이 한 말이 있어요. 세월이 흐린 뒤에 마르다고 부인이 쓴 회고록에 리스트를 처음 본 순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묘한 유령이 나타났다. 나에게 격한 감정을 일으킨 내가 만났던 가장 비범한 사람을 표현하는데 유령 외에 적절한 표현을 생각해내기는 어렵다. 그는 하얗디 하얀 얼굴에 맵시 있는 큰 키, 그리고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큰 눈은 바다 색깔이었고 머리카락은 햇살에 너울리듯 물결같이 빛났다. 아픔을 숨기고 있는 표정은 강렬했다. 마치 바닥을 닿지 않고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네, 이렇게 굉장한 시적인 표현이었죠. 네, 너무나 잘생겼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렇게 자녀를 낳아요. 아직 이혼도 안 하고. 따로 몰래 가서 살다가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순례해, 여행을 하면서 순례해 1년, 순례해 2년, 뭐 이렇게 해서 또 곡을, 또 세트를 남깁니다. 네, 저 셋 중에서 코지마라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바그너하고 결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쇼팽과 조르드 상드를 연인으로 해결했습니다. 조르드 상드, 여성 해방가죠. 시가 담배를 엄청 피우고 남자 복장을 하고 다니고 굉장히 유럽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앵디아나라는 책을 써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쇼팽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야 자기들한테 쏠리는 그 유명인사니까 자기들한테 쏠리는 그 관심을 절로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이 여자가 조르드 상드입니다. 이 여자가 마리다고 부인, 섹시하게 아주 요염하게 앉아 있죠. 리스트.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리스트가 주인공 같은데,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베토벤. 베토벤이 죽은 지 13년이 지나서 이제 추억을 기리려고 이 영향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 사람이 파가니니, 이 사람이 로시니입니다. 네, 그래서 또 굉장히 어려운 곡을 작곡을 하나 해요. 엄청 어려워요. 이거 웬만한 사람 치지 못해요. 대가 아니면 못 쳐요. 유명인이 아니고 이 곡을 못 쳐요. 라 캠파넬라, 이윤찬이 번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등을 해갖고 유명해졌죠. 네, 라 캠파넬라. 자, 이 곡을, 이게 지금 흐르는 음악이 라 캠파넬라예요. 뭐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음악에 힌트가 있어요. 그렇죠. 종소리. 정답. 네, 상품을 드리고 싶지만 준비가 안 돼요. 교수님 상품 있어요? 아, 상품 있어요? 네, 톡톡. 아, 그래요? 교육업체.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상품이 있대요. 이따 드린답니다. 네, 이 종소리를 하는 건데, 이게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로, 레, 미 그 위에 훨씬 위에 걸 쳐요. 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잘못 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죠. 하나님 작품에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작곡한 이제 연습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게 이 라캄페나일 거예요. 작은 종소리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두 개의 손으로 연주 못한다. 이걸 연주하려면 세 개의 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저 오른쪽 끝에 아주 높은 고음에서 계속 종소리를 울려줘요. 그러니까 피아노의 두 손으로 여기 자기 몸 앞에 있는 부분을 연주하면서 그다음에 이걸 네, 그렇게 넓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여기서 하면서 또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저기서 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La campanella. 네, 이면찬이 아니라 지금 임동혁이네요. 그리고 저게 조성이 B 메이저예요. B 메이저. 샵이 5개 있는 거예요. 샵이 아무것도 없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5개가 있어요. 네, 파가니니 자신의 공연에 리스트를 초대합니다. 네, 친해졌어요. 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네, 홍수가 났는데 그 너의 동포들을 위해서 자선음악회 한번 해라. 니네 나라에서 너 배출한 거 아니냐. 지금 헝가리가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그걸 받아줍니다. 일어났는데 그 빈에서 우리 너의 동포들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어달라고 이런 거를 했을 때 리스트는 또 사람 좋은 리스트는 그거 다 받아줘서 그 자선음악회를 성황리하고 그때 나왔던 수익금을 헝가리에다가 이제 갖다 주게 되거든요. 헬리카가 미강인들? 자기네가 배출한 자기네 나라의 리스트를 잊지 않고 1839년에 자국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헝가리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이 돌아왔다고 엄청나게 환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뜨거운 환영 때문에 그리고 너무 진심 어리게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때 리스트한테는 처음으로 내가 헝가리인이구라는 자의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네, 이 일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모국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림자 때문에 뭐가 좀 끊기네요, 그죠? 네, 수백 대에 달하는 한 300대 정도가 연주하고 갔는데 쫓아간대요. 호위하는 마차가 30대 정도. 그 어느 기자가 이제 썼는데 왕과 비슷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왕이다. 왕보다 낫다. 뭐 이런 기사가 써 있다고 합니다. 네, 한 번은 불을 끄고 연주를 했어요. 그 자기 친구 이제 쇼팽을 키워주기 위해서. 쇼팽은 전혀 반대예요. 굉장히 소리가 작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선율적이고 아름답죠. 이걸 불을 끄고 연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리스트가 연주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즉흥환상곡. 출판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있었을 때. 가슴속에 저 악보를 갖고 다녔어요. 네, 앞부분은 굉장히 격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반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듣기 위해서 이 음악 듣는 거예요.
조금씩 평화를 찾아갑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촛불을 저렇게 비추면서 누가 연주를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쇼팽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리스트가 불 끄고 연주하는 줄 알았더니 쇼팽이라는 연주자가 있었구나. 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쇼팽은 급부상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로 연주를 가려고 하는데 사기를 치는 여인이 있었어요. 나 리스트의 수제자다. 그러고서 거기서 레슨을 해먹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쳤겠죠. 근데 그 마을로 연주를 가게 됐으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선생님의 여기 오신다면서요. 나 저 사인 좀 받아야겠다. 뭐 막 이랬겠죠. 이제 부담이 가는 거죠. 그 마을에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제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리스트가 딱 그 여인을 보고서 피아노 좀 쳐보시라고. 피아노 딱 치는 거예요. 이 부분 고치고 이 부분 고치고 그러면서 자 이제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 제자죠. 자신감 있게 가서 레슨 하시라고. 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마리다고 부인과 헤어집니다. 계속 밖으로만 다니고 저래도 그랬을 거예요. 계속 밖으로만 다니고 막 여자들한테 계속 인기 있고 꽃 받아오고 누가 좋겠어요. 11년간이나 살아준 게 다행이죠. 근데 아이는 저 여자 아이 만났어요. 결국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저 마리다고 부인은 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어왔는데 그거 다 썼대요. 지금 돈을 이렇게 내가 벌어왔으면은 뭐도 있고 늘려나가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여자가 이제 거물로 행세를 했던 거죠. 남자는 돈 벌고. 네, 36. 앞으로 39년 더 살 건데요. 마지막 여인을 만납니다. 러시아의 키우에서 자선 공연을 갔는데 그 먼 곳까지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보통 거리가 아닌데 리스트를 굉장히 어떤 여인이 좋아했어요. 역시 정략 결혼에 의해서 결혼을 실패합니다. 딸도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 귀족은 돈이 필요했어요. 이 여자의 집안은 귀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고 났더니 여자랑 같이 안 살아요. 딴 데 가서 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재산만 뺏기게 된 거죠. 이제 아버지는 좋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귀족이 됐으니까. 하지만 딸은 인생을 망친 거죠. 얼마나 돈이 많냐면 자기 땅을 확인하는데 말을 타고 며칠을 가야 된대요. 이쪽 끝에서 자기 땅 끝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나중에 리스트와 결혼을 하게 될 때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전쟁도 안 했는데 땅이 그냥 남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돈이 가든가.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귀족은 아니었었어요. 네, 100루블을 기부했었습니다. 그 연주를 듣고. 가진 건 돈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큰 돈을 냈을까? 리스트도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누구길래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했을까? 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카롤린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늘리에는 자기 10살 생일 파티의 리스트를 초대합니다. 나중에 미래에는 이 딸 때문에 나중에 둘의 인생이 엄청 꼬여요. 나중에 고소를 하거든요. 어머니를. 네, 굉장히 예쁘죠. 상당한 미인입니다. 미인에다가 가진 건 돈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또 착해요. 지적이고 착해요. 뭐 이 이상 없는 거죠. 얼마나 이 여자에게 빠졌으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 마이클 잭슨과 같은 그 리스트가 이 여자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여자를 좋아해요. 네, 인생의 반은 이제 이 여자게 된 겁니다. 네, 이제 작곡만 하라고 여자가 말을 합니다. 네,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성이나 돈을 위해서 무대 서는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아, 리스트라는 사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이혼을 해야겠죠. 전 남편과 같이 어차피 살지도 않는데. 아, 그런데 교양청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이혼을 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엄청 애를 씁니다. 정말 긴 세월이죠. 그리고 13년 지나고 드디어 혼인 무효 소송이 납니다. 실제 살지도 않고 정략 결혼이었고 이게 인정을 받아서 됩니다. 근데 하루 전날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왕이 압박을 넣습니다. 헝가리 광시곡을 만듭니다. 민요나 무곡 수집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이때 여자친구죠. 여자친구를 해서 곡을 하나 작곡해 줍니다. 네, 오늘 많이 들었어요, 이거. 알게 모르게. 네, 사랑의 꿈입니다. 피아노 중에서 가장 좋은 스타인웨이 피아노. 이렇게 손을 놔도 되게 이제 장치를 해놓은 거죠. 실제 손으로 쳤다가 또 피아노가 혼자 자기가 연주했다가 이래요. 그런 영상이에요. 네, 랑랑이라는 중국 연주자가 친 겁니다. 그다음에 분노를 표현하는 마제파 이때 또 작곡을 합니다. 드라마에도 삽입됐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저렇게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살려주지 않은 거죠. 살릴 수 있었는데. 네, 유명한 곡인데요. 폴란드 궁정에 이제 시동으로 난 마제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인데요. 근데 그때 그 백작 부인과 연문을 부렸습니다. 네,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심한 고문을 당하고 말에 실려가지고 벌거벗겨가지고 등에 거꾸로 묶인 채로 이제 쫓겨납니다. 근데 다행히 살았어요. 코사크성에 발견돼서 살아서 거기서 리더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마제파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음악으로 하냐? 오페라도 아니고, 네, 음악으로만 해요. 네, 이게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음악으로만 표현한 겁니다. 쇼팽의 음악처럼 뭐 달콤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또 교황시 전주곡 음악. 전주곡이라는 얘기는 죽었을 때를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주곡 전에 한다는 그 전주곡의 뜻이 아니라 곡 제목 이름이 전주곡. 죽음의 세계,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전주곡입니다. 죽음에 의해서 시작되는. 정말 웅장한 곡이에요. 전주곡, 그다음 교향시 중에는 또 이런 곡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교향시라는 거를 리스트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을 한 거고, 문학 작품과 음악을 연결하려고 애쓴 거. 그다음에 그 이후로 또 유명한 교향시가 있죠. 짜라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깨닫는 순간 그 짜릿함을 막 볼 수 있죠. 그런 음악이. 옛날 백분쇼에서 시그널 뮤직으로 사용했던 그런 음악. 신은 죽었다고 했죠. 이미 모든 게 결정돼 있으면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뭐하러 사냐 뭐 이런 거죠. 아니다. 내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네, 이런 교양시 등이 있습니다. 네, 리스트는 자녀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냥 맡겨뒀죠. 그러다가 또 이제 한스 폰 빌러 잘 봐두세요. 이 사람이 최초의 지휘자입니다. 맨델스존을 뭐 최초의 지휘자라고도 하는데 그건 이제 지휘만 했을 경우 지휘만 따로 했을 경우에 최초의 지휘자는 맨델스존이고 그러니까 지휘를만 갖고 먹고 사는 사람 딴 일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지휘만 해갖고 먹고 사는 최초의 지휘자 한스 폰 빌러입니다. 코지마를 데리고 보살펴 주라고 했어요. 그 집 맡겼어요. 이제 맡길 데가 없고 이제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거기다 다 맡겼는데 이제 돌보면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리스트가 뭐 제자 괜찮은 제자인데 뭐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교영청에 허가가 나긴 났는데 만약에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재산은 다른 사람과 혼인했을 경우에 재산은 없다. 들어와라. 그 다음에 자녀에게도 재산을 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혼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리스트랑 결혼 못하죠. 딸을 어떻게 이겨요? 딸에게는 재산이 그 엄청난 재산 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딸을 이용을 한 거죠. 러시아에서. 네,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 그래도 같은 하늘 아래 리스트 있는 곳에 있는다고 여자는 모든 거 포기합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수도원으로 갑니다. 이 여자가 카롤리네는 아닙니다. 카롤리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감상하시면 됩니다. 리스트도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기도 생활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 종교 생활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리스트인가요? 네, 그럴 거예요 아마. 결국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또. 한 여인에게 집중을 하고 엄청난 바람둥이였었거든요. 이제 정신 차리고 한 여인에 집중을 했는데 그 오랜 세월 법적 싸움도 할 대로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이 여자분 리스트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이 리스트가 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그 자체가 신비스러움이었어요. 둘은 서로 엄청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독신 생활을 합니다. 저 바람둥이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사랑했나 봅니다. 네, 그 코지마 바그너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잖아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또 딸이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한스 폰 빌러하고 결혼했잖아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또 이 바그너는
지금 리스트보다 2살이 많아요.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무려 24살.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 내 딸 맞아? 너 왜 이래 도대체? 너 이리 좀 와봐. 왜 그러는 거야 너 도대체? 너 그렇게 하면 너 내 딸 아니다? 저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너 다시는 나타나지 마. 저 이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전 박은호가 좋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박은호의 음악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다음 강의 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 음악에 넣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박은호를 이용합니다. 나중에. 네, 이 결혼행진곡 박은호가 만든 거예요. 나중에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쓰고서, 공주가 쓰고서, 아, 귀족들은 저 음악 쓰는구나. 다 따라하는 끝자락에 얼마 전까지 썼던 거예요. 지금은 팝송 속으로 이러죠, 이제 조금. 네. 그 헝가리 의회가 왜 음악을 배우러 딴 데 가느냐. 세계 최고의 리스트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 여기 교장을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후학 양성에만 힘씁니다. 그 인기 있었던 그 시절 다 잊고 제자들 배출합니다. 네, 이 사진 말고 더 막 한 100여 명 이상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잊어먹었는데 다시 찾다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나머지 인생 반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많은 것을 남겨줍니다. 파가니니처럼 다 움켜쥐고 가르쳐주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시대 때는 제법 사진도 많이 남아 있어요. 유명인이기 때문에 많이 찍은 게 있어요. 이때 카메라가 나왔거든요. 맨델스존 아들이 하는 카메라 필름 회사가 아그파였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회사 있었을 거예요. 그게 맨델스존 워낙 부자였었어요. 그 아들이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배경음악은 러시아의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가 이문세 거를 연주한 겁니다. 네, 리스트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대신 지난 과거를 조용하고 경건하게 마무리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리스트만큼이나 요란스러운 인생을 보냈던 박은호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리스트의 차례가 멀지 않았고 인생의 숫자는 75에서 멈춥니다. 1812년 시작해서 1886년까지 이어온 기나긴 삶. 그 내용으로 보자면 거의 2번 살았다 해도 충분한 인생이었습니다. 카롤리네와 결혼이 실패로 돌아간 지 아주 오랜 세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리스트가 세상을 떠나고 카롤리네는 7개월 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를 따라서 하늘로 떠났습니다. 카롤리네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서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평생 부부로 살지 못한 카롤리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내 남편 프란츠. 네, 내 남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남편 프란츠 리스트, 나에게 깊고 길고 감사한 사랑을 주었다.
카롤린의 리스트.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카롤린의 리스트. 살아있는 동안은 그 이름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리스트의 아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결혼은 못하지만 카롤린의 유언장에는 리스트를 좋아한다는 말을 남기고 마지막 이름에 카롤린의 비트겐스타인이 아닌 카롤린의 리스트로 적습니다. 생각이 나겠지. 날 적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은 잊을 수는 없을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강의를 해주셨죠? 정석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점점 좋아져요. 사무용 못하